그 사람 신경 쓰지 마. 그냥 넘어가자. 연희는 멀리서 태욱과 그의 친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옆자리의 수민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 무리가 근처를 지나가던 중 한 친구가 수민과 연희가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연희랑 그 소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태욱은 얼굴이 붉어졌고 카페 쪽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친구들에게 재촉했다. 그만 가자, 애들아. 태욱은 반에서 악명 높은 문제아로 통했다. 부모님이 부유한 덕분에 공부는 그저 재미삼아 다니는 정도였다. 학교에 가는 이유는 주로 예쁜 여자애들을 쫓아다니고 놀리는 것이었다. 그는 매년 돈으로 시험을 통과해 결국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왔다. 그는 1학년 때부터 수민과 연희와 같은 반이었다. 수민을 좋아하게 되어 끊임없이 구애했지만 수민은 늘 차갑게 거절했다. 거절당한 태욱은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수민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수민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집에서 재봉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부모님은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수민은 맏딸로서 5살 어린 남동생을 돌보며 책임감을 느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된 일을 하던 아버지는 수민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세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다. 수민은 오로지 공부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교를 계속 다녔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연희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다. 연희는 교과서와 교복 등을 아낌없이 도와주며 수민의 곁을 지켰다. 그래서 두 사람은 친자매처럼 지냈다. 하지만 연희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자 연희도 더 이상 수민을 도울 수 없었다. 그 후 두 가족의 형편은 비슷하게 어려워졌다. 학년 말 두 사람은 졸업시험에 떨어졌다. 가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이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수민과 연희가 졸업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에 이웃 주민인 미숙 아줌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숙 아줌마는 수민네 어머니인 영순 아줌마와 오랜 친구로 25년 이상 알고 지내며 서로 의지해온 사이였다. 미숙 아줌마는 가끔 수민네를 방문해 위로하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수민이 졸업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미숙 아줌마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도울 방법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같은 동네에 사는 동희 아줌마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동희 아줌마는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자리를 잡고 있는 가정의 주부였다. 그녀는 최근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을 위해 신부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수민의 성실한 성격과 단정한 외모를 떠올리며 미숙 아줌마는 수민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영순 아줌마는 딸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 거절했다. 하지만 동희 아줌마가 설득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그녀의 아들 재훈과 신부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고 2억 원 상당의 지참금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순 아줌마는 이 제안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가난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온 영순 아줌마에게 이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재훈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수민의 미래를 위해 결국 동의하게 되었다. 미숙 아줌마는 곧 영순 아줌마의 동의를 받자마자 동희 아줌마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동희 아줌마는 재훈을 불러 신부감인 수민에 대해 물어봤다. 재훈은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수민을 만나보기로 했다. 며칠 후 양가 가족은 처음으로 만났고 재훈은 수민을 보자마자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다. 수민도 재훈이 예의 바르고 차분한 태도를 보여주자 안심이 되었다. 양가 부모의 논의 끝에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두 사람은 몇 달 후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동희 아줌마는 약속했던 아파트와 지참금을 수민에게 주었다. 덕분에 영순 아줌마는 수민의 동생을 더 잘 돌볼 수 있었고 가족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태욱은 크게 분노했다. 그는 친구들을 시켜 재훈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 며칠 후 친구들이 돌아와 재훈이 과거에 태욱과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고 말하자 태욱은 복수를 결심했다. 태욱은 졸업 후 지역 폭력 조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나쁜 길로 빠뜨리는 데 익숙해졌다. 재훈이 결혼 후에도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태욱은 우연히 재훈을 만난 척하며 접근했다. 야, 재훈아.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한잔하자. 재훈은 태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술자리였지만 점점 태욱은 재훈을 나쁜 길로 이끌었다. 그는 재훈을 클럽에 데려가고 부도덕한 행동을 부추겼다. 재훈은 점차 공부에 흥미를 잃었고 가족의 부를 믿으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재훈은 도박, 술, 약물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집에서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수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재훈은 그녀에게 화를 냈다. 결국 재훈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태욱은 그를 자신의 덫에 완전히 빠뜨렸다. 어느 날 재훈이 연락이 두절되자 태욱은 수민에게 연락해 말했다. 너희 남편이 여기 있는데 빚이 5천만 원이야.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수민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영순 아줌마와 동희 아줌마에게 알렸다. 동희 아줌마의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분명한 함정이다. 당장 돈을 주지 말고 경찰과 협력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태욱과 그의 조직을 소탕했다. 재훈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태욱은 체포되었다. 법원은 그에게 9년형을 선고했다. 재훈은 경찰의 도움으로 재활을 시작했고 수민과 동희 아줌마의 따뜻한 돌봄 덕분에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이어갔다. 수민은 남편의 변화에 안도했고 둘은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이후 수민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며 가문의 기쁨을 더했다.